모두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입장에서 1마일을 걸을 때까지 당신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발 한 켤레가 화면 상단을 걷고 있습니다. 신발은 스니커즈, 펌퍼스, 로퍼 등 다양한 스타일로 변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경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발은 하나의 크기에 맞지 않으며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도 아닙니다. 화면 상단을 가로지르는 신발은 앞으로 나아가는 휠체어의 하단 부분으로 변신합니다. 휠체어에 탄 사람의 녹색 운동화가 보입니다.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문서 아이콘이 정책이라는 단어 위에 나타납니다. 의료주사기 아이콘이 프로그램입니다.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이 계단을 올라간다. 사람을 들고 있는 지팡이 그림이 맨 위 계단에서 올라옵니다. 또 다른 막대기 그림이 계단을 올라간다. 유모차를 밀고 있는 또 다른 막대기 그림이 맨 아래 계단에서 멈추고 올려다 봅니다. 정보 수집은 상단 표지판을 만나 위험이라는 단어를 나타냅니다. 느낌표는 GBA 플러스 로고로 대체됩니다. 막대기 그림 위에 생각 거품이 나타납니다. 생각 풍선 안에 선을 그리는 펜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여기 사세요. 화면에 다른 텍스트 옆에 지팡이 그림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신발 한 켤레가 상단을 걷고 있습니다. 신발은 운동화, 펌프스, 로프 등 다양한 스타일로 변신합니다. 그런 다음 앞으로 이동하는 휠체어의 바닥 부분이 신발을 대체합니다. 휠체어에 탄 사람의 녹색 운동화가 보입니다. 그런 다음 걷는 운동화가 휠체어를 다시 대체. 뚜껑이 열린 상태의 플립식의 문자로 나타납니다. 연령, 민족, 배경, 거주자라는 단어가 상자에 들어가 뚜껑이 닫힙니다. 아이덴티티 팩터리스 단어가 뒤집혀서 섹스와 젠더라는 단어가 됩니다. 섹스와 젠더라는 단어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하나의 지팡이 그림이 나타난 다음 휠체어에 있는 지팡이 그림 2개를 포함해 더 많은 지팡이 그림이 나타납니다. 반면 성별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인의 역할입니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할, 행동들, 적절성 성별은 사람들이 자신과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전하는 직업변이 나타나고 우리가 영어 잘 알잖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들으고 있으니까. What makes you who you are? Is it your age? Your ethnic background? Where you live? It's all of this and more. These are called identity factors. Sex and gender are two identity factors that are the starting points for GBA+. The terms sex and gender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but they are actually separate concepts. Sex refers to a set of biological attributes and is associated with physical and physiological features. Sex is usually categorized as female or male, but there is variation in biological attributes and how those attributes are expressed. Gender, on the other hand, refers to the socially constructed roles, behaviors, expressions, and identities of individuals. Gender helps determine how people perceive themselves and each other, and how they act and interact. It can even have an impact on how power and resources are distributed in a society. 이 프로그램 제목 이름이 뭐냐면은 GBA 플러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젠더 베이스드 어널리시스 플러스. 그러니까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젠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저 얘기한 거를 이걸 우리가 영어를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영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저기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저 박소영 선생님 강의할 때 거기서도 나온 얘기지만은 우리 사회가 갑자기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자가 무슨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이 저 나오면서 우리도 교육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도 저 어렸을 때 사고가들이 나고 이러니까는 그러한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그리고 또 근래 와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막 뭐 성폭력이니 뭐 성추행이니 뭐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면서
거기 그러한 것들이 법정까지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심지어는 뭐 자살까지도 하고 막 자기가 그 힘들게 얻어진 그 권력이나 이런 직위 같은 것까지도 다 자기가 내려놓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없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그 윗세대는 더한 거고 또 아랫세대로 갈수록 이제 좀 덜하지만 이 성교육 아까 얘기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들은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교육, 성인지를부터 우선 알아야 되고 남자냐 여자를 구별을 하는 거는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행사 따라서 안 가고 그냥 혼자 이렇게 여행 다니고 아니 애들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가정에 대한 거,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거를 그 가정에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으면서 제가 그런 문화 충격 같은 걸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영국 가서 이제 느낀 건데 어느 저 학교 졸업식이라고 해서 걔 동생이 여자애가 우리 나이로 한 6, 7살쯤 됐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서 저기를 했는데 우리는 너무 예뻐가지고 애가 너무 인형같이 잘 변했더라고요. 근데 엄마 손잡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그 학교 교장이 우리 친구가 손을 탁 치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저 그때 참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97년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거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와 참 우리가 감히 생각을 해봤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보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느끼면서 아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나라에서 저희 지난번에 최필련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인솔을 해서 갈 경우에는 그 버스 기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하고 간다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보아서 아니 기사까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걸 본다든지 했을 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러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 같은 거를 없이하고 또 남성과 여성을 서로 존중해 주는 거 특히나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길지는 않고 짧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의도로 한 거는 아니지만은 뭐 긁힐까 봐서 그런 걸 하지만은 그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유럽사에서 그렇게 씌워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젠더라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성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 성의 개념을 우리가 예전에 가졌을 때 그 남성 또는 여성 했을 때 그런 개념을 에서 많이 발전돼 가지고 지금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참 우리 나이 세대들은 따라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머리로는 이게 따라갈 수가 있지만 우리 생활이 너무 몇십 년 동안 그런 거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막상 우리가 어떤 젊은 남자애를 봤을 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한다 또 젊은 여자애를 봤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한다 하는 걸 부딪혔을 때 나는 참 불편한 적이 많더라고요. 이거 말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가 이럴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성 개념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뭐 민족이라든가 또는 뭐 어디에 사느냐 가령 뭐 민족이다 하면은 뭐 백인이냐 하면은 우리도 백인에 대한 인식하고 또 흑인에 대한 인식하고 뭐 어떤 가령 뭐 미얀마에 지금 만약에 미얀마 사람을 우리가 갑자기 만났다 하면은 그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요인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어디서 사느냐, 민족이 누구냐, 나이가 몇 살이냐, 또는 뭐 피부색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어떤 성의 정체성을 따질 때 예전에는 그렇게 그 정체성의 요인을 많지가 않았는데 갈수록 그 정체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대화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 어떨 때는 겉도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성소수자, 특별히 성소수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휴식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성소수자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원장님이나 배 선생님이나 또 국장님 같은 경우에 그 성소수자가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뀌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격을 갖고 있고 하는 짓도 주로 여자들이 하는 짓을 많이 한다. 이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자신 있게 살면은 여자같이 자신 있게 살면은 우리 저기 쇼호스트에 나오는 사람들 뭐 보면 거기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처럼 뭐 목소리도 그 사람은 목소리도 여자같이 그렇게 내고 하던데. 그런데 그거는 바깥에서는 쇼호스트는 그 디자이너. 근데 바깥에서는 너가 남자다는데 나는 여자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래 일이 좁아지는 거지 자신이 없어지는 거지 그거는. 이게 나는 내가 분명 여자인 것 같은데 자꾸 남자라고 하니까 자꾸 숨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숨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 있게 자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까?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남자 디자이너들은 남자 디자이너 보면 다 여성스럽잖아.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부 다 조금 해결되고 나니까 전부 다 더 여성스럽게 하는 거야. 옛날에는 남성스럽게 하다가 그 옷도 더 드레이하게 입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점차 자기들의 이게 늘 이제 조금 나타나니까 커밍아웃 하잖아요. 커밍아웃 하면서 더 자신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까지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야. 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 근데 다른 사람은 나는 남자고 근데 나는 여자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갭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숨게 되지. 이제 포괄적으로 다 인정해 주자는 거지. 그 사람들은 아니 너가 인정해주고 여자는 또 인정해줘야 이거는 아니잖아. 그런 말 자체를 안 써야 되는 거 사실은 젠더를 하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야 뭐 자기가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선천적으로 그 주위에서는 다 나를 남자로 보지만은 내가 하는 짓이나 뭐 하는 걸 다 여자로 본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이게 모든 성격이라든가 행동이 자꾸 위축이 되고 남한테 남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점차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더 많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라든가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소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작은 수는 아주 작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꽤 많고 이렇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시중앞에서 2년마다 그 퀴어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성소수자들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게 되고 이럴 정도면은 이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매체가 그걸 갖다가 또 많이 해주니까 그걸 용기를 가지고 이제 그런 행사도 하고 나를 뭐라고 하지 컴아웃
커밍아웃 그러면 시키는 거지. 그 용기를 얻어서.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 또 너무 반대할 것도 많아. 목사들이 그냥 아이, 그 걔네들은 그 사람은 자기 종교를 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젠더 플러스라는 얘기는 젠더만이 아니라 젠더 플러스라는 거는 생긴 그대로 그 본질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소수자든 아니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민족이든 등등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차별 어떤 없이. 평가는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자 그런 의미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아니든 뭐 어쨌든 다 그대로 그 휠체어냐고 하는 그런 식의 저기 영상을 보면서도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그 모든 거를 초월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하는 게 그 GBA 플러스가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그 가졌어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GBA 플러스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편견이 많았잖아요. 크게 나면 막 싫어하고 음. 냄새 난다고 진짜 무서워했잖아. 지금도 많지. 근데 장애인은 지금- 아무래도 자꾸 피하게 되고 이런 한 번 더 식으로 보게 되고 그런 성소수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같은 여성이면서도 제가 좀 호모라든가 아니면 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서양권 문화가 대개가 기독교 문화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게 평등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견은 외국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편견은 외국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깊숙이 보면은 일본하고 가까이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그래도 우리나라 여성은 일본보다는 대접받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그 언어에 보면은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하고 여자 지칭하는 단어가 다름이 없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기 서양 영향을 받아서 그래. 그 사람들은 독일어나 저기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단어다가 남성 단어에다가 이 남성 단어를 제목의 편견이 더 심하다니까 네, 그런 게 우리나라보다는. 근데 그 일본은 보면은 기족적인 그 영국이나 이런 걸 꿈꾸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치즈도 서양 많이 하고 서양을 따라가는 황제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펴보면 오히려 이 외국 가까운 일본보다 훨씬 더 여자들한테 평등을 많이 준 거예요. 우리 이름을 가지고 살게. 우리 이름을 가지고 살겠으니까 외국에는 자기 이름이 없잖아. 그것부터 이름을 없애버리는 것부터가 그게 편견인 거지. 여자는 그 속격이 남자에 속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에 비하면 진짜 성서에 그렇게 있잖아요. 남자의 갈비뼈를 뺏어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가 얘기하기를 이제 기독교적인 게 그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 이런 거지. 우부를 더 빨리 안 받아들인 것도 다행인 거. 이름 없어질 뻔했어. 근데 그 일본의 그 성향이 그래. 외국 서양권만 쫓아가는 인식을 성질이잖아. 나는 근데 이제 서양은 이게 이런 인식 같은 거가 이게 굉장히 속도가 천천히 발달되어 왔잖아요. 발전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빨리 이게 문화가 무슨 또 잘못되는 거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급하게 가다 보면은 자기 뭔가 좀 그래도 거기서 적응을 해야 돼. 어떡해요. 근데 빨리빨리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그래서 우리가 8부지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이 우리는 기적이 얼마나 빨리 바뀌어. 짜증나게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자꾸 이제 뭐 친구를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단체에 속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아닌 다른 남성들 대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지고 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심할 것도 배워지고 그러면서 또 점점 이런 젠더에 대한 이런 거를 또 배우면서 또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자꾸 퍼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교육. 집에 있으면 쟤들은 어떻게 알아? 원장님도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그 성인지 감수를
하게 되고 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남녀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남을 대할 때 굉장히 존중해가면서 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외국 거라고 들여와서 그거를 우리가 참고는 하고 바탕으로 하지만은 그거를 참고 삼아서 우리의 것을 또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문화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이거 도대체 뭐야 이렇게 공직자가 이런 일을 했지만은 차차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특히나 해설이 생각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조건 안희정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거구나. 또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어떤 폭력에 의한 게 아니었었는데 그럼 지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됐지 왜 안희정 옆에서 계속 폭력은 있었지? 아니지만 네. 직업적으로 그 사람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안 되는 위압이라고 거죠. 해 아니 위압을 떠나서 응. 그 사람의 그 우리나라 일이 상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잘린다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그럼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직장 구하면 되지 그게 싫으면. 아이고 아니지 그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힘들지. 그거는 그게 그 남자를 안 되지. 이 아니지.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는 자기가 잡아 모든 데서 성폭력 얘 제일 당한 줄 알아.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한다든지 삼촌이 그지? 그거는 앞소리 못하는 사람한테 예전에 시키는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들 보면은 직장 상사들이 급하게 여직원을 갖다 건드리는 건 뭐 숱하게 많이 듣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강압을 떠나가지고 왜 뛰쳐나오지 못하느냐. 그거는 먹고 직업이 사는 안 되고 문제인데. 그럼 큰 문제잖아요.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상하가 조직돼 버리면 너무 힘들어. 사실